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몬키입니다. 오늘은 삼성 아방가르드 최종 후기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먼저 저는 그래서 단점을 공략할 거니까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음질이 구려요. 음질이 구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iOS 기기, 애플 기기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주기기로 집에서 영상을 볼 때는 아이패드 에어 1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TV를 보거나 할 때는. 그런데 그 아이패드 에어 1보다도 요 한석 아방가르드는 이 스피커 위치 때문인가? 음질도 그리고 스피커도 볼륨도 작아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 엔터키, 시프트키, 이 키보드 배열이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오타는 안 나지만 가끔씩 이 시프트랑 엔터 때문에 오타가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 키보드 라이트. 이 키보드 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키보드 라이트를 켜신 후에 키보드를 안 치고 트랙패드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면은 키보드가 1분 뒤에는 불빛이 꺼져요. 이게 저는 세 번째 단점으로 뽑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는 터치패드의 흔들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터치패드를 이렇게 눌러서 안 쓰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안 쓰는데 이렇게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터치를 할 때도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어차피 버튼이라서 눌리는 건 이게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싱크패드 X1 카본 걔는 이렇게 터치만 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소리가 나진 않거든요. 저는 이것을 또 단점으로 한번 뽑고 싶긴 해요. 네, 여태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 단점은 좀 사소한 것들이에요. 적응하면 괜찮을만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점은 조금 커요. 첫 번째, 싱글 램을 최대 16기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거기다가 램 슬롯도 하나밖에 없어. 듀얼 채널 구성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일단은 싱글 램이라는 거 좀 큰 단점이에요. 다섯 번째 단점인데 이건 전 좀 크게 봅니다, 단점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제일 핫한 이슈죠. 지금 제일 큰 단점, 배터리로만 사용했을 때 얘가 거의 내장 성능밖에 못 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내장 성능밖에 못 낸다라기보다 제가 보니까 그냥 내장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추측을 하기로는 여기 안에 들어간 GTX 1650 모델이 노트북에 평상시에 들어가는 맥스큐 모델이 아니라 일반 데스크탑용 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CPU도 저전력 모델이 아니거든요. CPU도 전력을 많이 먹고 그래픽 칩도 전력을 많이 먹고, 이래서 이 배터리로는 커버가 안 돼서 아예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막았든지 안 막았든지 제조사에서 그냥 성능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네,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린 거 보셨죠? 내장 배터리로만 게임 성능 테스트하는 거, 다른 노트북들 비교했을 때 벤치마크 3D 마크로 돌리는 것도 한번 보셨잖아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내장만 있는 애들이랑. 내장밖에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 장점들을 좀 다 없애버리는 느낌이랄까? 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볍다라고 지금 해서 이게 핫한 건데, 그 장점들을 좀 완전히 뭉개버리는 엄청난 단점이 지금 하나 나온 거죠. 네, 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내장으로밖에 지금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싱글 채널이라서 그런지 그 삼성 어레이즈 13인치짜리 되게 초박형짜리 되게 얇고 가벼운 노트북 있죠? 8기가 듀얼 채널이란 말이에요. 걔보다 얘가 400점 정도 낮게 나왔어요. 얘는 램이 16기가지만 싱글 채널이라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때 같이 테스트한 i5 그램 모델, 내장 그래픽인데 걔도 8기가 싱글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거의 동급 점수, 한 5점, 6점 차이 났나? 그 정도 차이가 나오고, 듀얼 채널이었던 삼성 어레이즈는 한 400점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단점,
그 싱글 램이 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단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용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배터리를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소음이 적어요. 또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게임을 돌렸을 때 배터리로만 사용 시 온도가 높이 치솟질 않아요. 팬도 그래서 안 돌아요. 꽤 정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할 때도 그 정도였으니까 다른 작업을 할 때는 더 안 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것도 배터리 성능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배터리가 오래가요. 문서 작업, 인터넷, 그리고 동영상 감상 이 정도로만 할 시 아마 제가 다 써보지 못했어요. 10시간 동안 컴퓨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열 몇 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대충 10시간 정말로 올데이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이라는 거, 그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페이스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는 사실 애플에서 하는 단어지만 얼굴 인식 기능이 너무 편해요. 이거 써보니까 애플은 이걸 핸드폰, 아이패드에 넣는 게 아니라 맥북에 넣었어야 돼요. 이거 엄청 편해요. 맥북에 여기 맥북 프로에 얼굴 인식 넣어주고 여기 지문 인식 둘 다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굳이 하나만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 화면이 이 화질이 sRGB 100%잖아요. 여기 15인치고 꽤 괜찮아요. 밝기도 300니트인데 저 300니트가 좀 많이 어두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사용한 아이패드 프로가 500니트, 600니트까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낮지 않겠나 싶었는데 300니트도 꽤 괜찮은 밝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면은 아주 만족하고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 가격 대비 사양이 조금 높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모델 가격, 이 정도 가격에 같은 CPU에 같은 그래픽 코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SSD는 256기가를 주고 램은 8기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성은 램 8기가에 SSD는 500기가, 그리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램 더블업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램을 16기가로 박아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 대비 조금 사양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애플의 경우에는 램이 8기가에서 16기가로 올라가면 20몇만 원 더 줘야 되고, SSD도 용량도 256에서 500기가로 올리려면 20몇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50만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SSD를 교체하거나 램을 교체하려면은 램 가격 한 7, 8만 원에다가 SSD 가격도 한 10만 원, 한 2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셈인데, 얘는 20만 원 정도 더 싸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 15인치 중에서 1.53kg, 1.5kg 정도 되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그램 말고 얘보다 가벼운 15인치 모델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1.5kg 밑에 있는 15인치 모델은 없어요. 외장 그래픽을 달든 안 달든. 외장 그래픽을 달면 더 무겁고요. 한 1.8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벼운 모델이, 외장 그래픽 들어간 모델은. 근데 이 모델은 외장 그래픽이 없다 치더라도, 어차피 전원 안 꽂으면 없으니까, 없다 치더라도 가벼운 무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섯 번째 장점이었고요. 자, 이제 한번 이 모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 집에 고사양 PC가 있으신 분은 안 사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집에서는 전원 꽂고 쓸 거면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 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집에 고사양 PC가 있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되고요. 집에 좀 오래된 컴퓨터, 오래된 노트북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사무용으로 쓰시다가 안에 가서 이 전원 어댑터를 꽂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LG 그램이나 다른 노트북, 좀 가벼운 노트북을 사서 13인치, 14인치 정도로 가벼운 걸 사서 좀 휴대용으로 쓰다가 집에서는 이 GPU를 연결해서, 이 GPU 아시죠? 외장 그래픽 박스, 그거를 연결해서 집에서는 게임을 할 때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요거를 이 GPU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요거를 이 GPU 박스라고 생각하시고 집에 두시고 얘만 들고 다니시는 거죠. 말했죠? 15인치 중에서 얘보다 가벼운 노트북 LG 그램 정도밖에 없다라고. 그냥 15인치 중에서 좀 가벼운 편이니까 얘를 좀 사무용, 일반 문서 작업용, 밖에 들고 다니는 용도로 쓰시다가 집에서는 이 GPU 전원 어댑터 요거로 딱 꽂는 순간 게임이 가능한 거죠. 배그 보셨죠? 울트라로 돌아가는 거, 어댑터를 꽂으면 좀
50, 60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고사양 PC가 없으시고 고사양 PC가 한 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모델을 좀 추천드리고요. 가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좀 하드한 게이머 분들한테는 좀 비추를 해요. 네, 그리고 또 대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디자인과 학생들, 색재현율 중요하잖아요. 디자인과 학생들은 색재현율도 중요하고 가끔 성능, 고성능도 요구를 하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이 노트북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교양 과목이나 다른 과목 과제는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하고, 좀 고사양을 요구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집이나 혹은 어댑터를 들고 다니면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이 GPU는 밖에 못 들고 다니는데 얘는 좀 무거운 것만 감수하면 이렇게 합쳐서 2kg 정도니까 그 감수하면은 이 GPU까지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긴 하네요. 또 네, 이 GPU라고 생각하세요. 이 GPU. 네, 오늘은 이렇게 한성 아방가르드 모델 단점과 장점 한번 제가 느낀 점, 한 일주일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좀 아쉬워요. 이 배터리로만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지금보다 2배 정도로만 나왔다면, 왜냐면은 게임 말고도 많은 거 하시잖아요. 영상 편집이라던가 사진 편집. 그럴 때 이제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데 램이 듀얼이었으면 그게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쉽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장점은 있어요. 요걸 eGPU라고 생각을 하시면 장점은 있다라는 거. 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점들, 그리고 다른 유튜버님들, 다른 블로거분들 한번 잘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고 다른 단점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